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방원의 붕어낚시에서 출시되고 있는 찌 사용자를 위해서 제가 이 찌 맞춤과 예민한 찌, 그리고 각기 다른 찌 맞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리모컨을 들고 있었군요. 네, 치우겠습니다. 여기다. 네. 자, 그 1차적으로 궁금해할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그동안 뭐 두리뭉실하게 했던 얘기들이 아니라 조금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방원의 붕어낚시에서 출시하는 찌가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찌가 요 야성찌, 9,000원짜리 야성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장대 투척 전용 섬광1, 섬광2,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천수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면 동영상에서 했던,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영상과 전화상으로 하는 찌 맞춤이 왜 자꾸 다르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그때마다 사용하는 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야성찌 찌 맞춤을 물어보셨으면 다음에는 또 섬광찌 맞춤을 물어보면 저는 그 기준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대답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편하게 이 녀석은 왼쪽에 있는 섬광2는 실제 봉돌이 5.5호 봉돌이 물리는 찌고, 오른쪽에 있는 건 5.6g이 물리는 찌입니다. 근데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두 개 다 5.5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섬광2 같은 경우에는 5.5g에 뽕돌이 5.5g에, 그리고 이 찌를 들었을 때 이 찌 무게가 1.0g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뽕돌과 찌 무게의 합산 무게가 6.5g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성찌입니다. 야성찌는 찌 자중이, 찌 무게가 1.7g에 밑에 물리는 봉돌이 5.5g, 5.6인데 5.5g으로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통일하겠습니다. 1.7g의 찌 무게가 1.7g에 밑에 뽕돌이 5.5g, 그러면 합산 무게는 7.2g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달리는 뽕돌은 이 두 개의 찌에 모두 똑같이 5.5g이라는 뽕돌이 물리게 됩니다. 정확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산 무게가 이 녀석은 6.2, 이 녀석은 요 녀석은 6.5g, 찌 무게 합산 무게가요 6.5, 요 녀석은 7.2g. 그러면 전체적인 무게가 이 녀석이 0.7g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케미 수면에 케미 고무가 보이게 똑같이 맞춰놨다라고 치면 찌 합산 무게가 가벼운 것이 더 잘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무거운 찌를 5.5봉돌이 나가게끔, 물리게끔 만들려 그러면 가벼운 찌보다는 조금 더 몸통이 커져야지만, 조금 더 커져야지만 5.5g이 뽕돌이 달리고, 소재가 가벼운 녀석은, 더 찌가 가벼운 녀석은 5.5g이 달리기 위해서 얘보다는 몸통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소재, 무거운 소재라고 했을 때 가벼운 소재가 몸통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무거운 소재는 이만큼의 봉돌이 나오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줘야지만 그 정도의 이 뽕돌 무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찌가 몸통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뽕돌이 물려도 이 찌 무게가 가벼운 녀석이 이 몸통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이 더 작아지면
솟아오를 때 저항값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같은 찌 맞춤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섬광같이 이런 가벼운 1g, 이 찌 무게가 1g 밖에 안 되는 녀석들은 조금 더 찌 맞춤을 무겁게 해서 소슴에 대해서 방정맞지 않게끔 제어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찌 무게가 섬광보다는 무거운 녀석들은 조금 더 가벼운 찌 맞춤을 해서 솟으려는 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무게를 덜어내서 소슴의 이런 저항을 좀 줄이고자 약간 가벼운 찌 맞춤. 그래서 찌 맞춤은 똑같은 5.55봉돌이 달리는 찌여도 들었을 때 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소슴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자 이쁜 찌 올림을 보고자 조금 더 무거운 찌 맞춤을 하고, 찌 무게가 무거운 녀석들은 소슴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밑에 있는 뽕돌을 조금 더 잘라내서 무게값을 덜어줘서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오게끔 그런 개념으로 찌 맞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무겁다라고 하는 녀석도요, 이 야성찌 같은 경우에도 찌 무게가 1.7g 밖에 안 나갑니다. 5.65봉돌에 1.7g의 찌 무게가 나가는데요. 보통 시중에서 나노 소재니까 가볍습니다, 압치기가 잘 됩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찌들도 보면 뭐 찌 무게가 2.0에서 2.4g 이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오동만큼 무거운 찌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찌 무게가 보통 1.8g이 이 찌 무게가 1.8g이 넘어가면 무거운 찌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에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다 1.8g 밑에는 기본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리모컨을 줍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섬광찌, 섬광1하고 섬광2하고 5.55봉돌이 나가는 찌에 이 찌 무게가 1.0g인 요 찌 같은 경우에는 찌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찌 맞춤을 했을 때는 빠르게 치솟는 입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 소슴을 조금 부드럽게 우아하게 억제하고자 조금 무거운 찌 맞춤을 합니다. 수조에서 찌 맞춤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늘을 달고 케미를 달고 수조에 집어넣으면, 자, 가라앉았다가 천천히 떠오르는 요런 찌 맞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기에 야, 이렇게 찌 맞춤을 하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제 1편으로 이 앞전에 동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 동영상을 봐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 낚시인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찌 맞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찌 무게가, 뽕돌 말고 이 찌 무게가 1.8이 넘어가는 찌들, 뭐 1.9g, 2.0g 찌 자중이, 뽕돌 말고 찌 무게요. 찌 무게 2.0, 2.2, 2.4 이런 찌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찌들은 보통 이렇게 케미머리가 다 나오게끔 찌 맞춤을 하게 되거든요. 수면에 위에서 케미고무 위로, 혹은 이 케미가 다 수면 밖으로 볼록 머리가 다 튀어나오도록 찌 맞춤을 하는데, 그 정도의 찌 맞춤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예민함과 이 찌 무게가 가벼운 이 섬광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찌 맞춤을 했어도 그 무거운 찌들과 이런 예민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찌 맞춤만 보고 무거운 찌 맞춤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찌 자중이 가벼운 찌는 조금 더 무겁게 찌 맞춤을 해서 소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섬광 같은 경우에는 찌 자중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찌 맞춤을 할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놔두면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이런 찌 맞춤을 통해서 이쁜 찌 올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야성찌 찌맞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야성찌 찌무게 뽕돌 5.5에 찌무게가 이제 1.7, 이 찌무게가 1.7이 나가는 이방원의 붕어 낚시의 기준으로 무거운 찌입니다. 찌 자중이 1.7이면 그래서 야성찌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서 전자케미, 내가 사용하는 케미를 달고 이런 식으로 전자케미가 모두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요. 이런 찌 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찌 맞춤은 찌 무게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찌마다 찌 맞춤이 조금씩 다릅니다. 찌 무게가 무거우면 조금 가볍게 맞추고, 찌 무게가 가벼우면은 무겁게 맞춰서 소슴을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끔. 왜냐면 그 섬광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 놓으면 미끼만 건드려도 이렇게 쑥 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예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방정맞은 입질 피곤한 낚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찌 맞춤을 하는 거고, 야성찌 같은 경우에는 찌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찌가 더 무겁게 찌 맞춤을 하면 소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찌 올림이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런 가벼운 찌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야성찌를 자꾸 무겁다 그러는데, 이 찌 자중에 1.7g, 시중에 있는 찌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가벼운 찌에 속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기준으로 무거운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야성찌는 수전에 놨을 때 전자케미를 끼고 이렇게 케미머리가 다 나오게끔 맞추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찌 맞춤을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 리모컨이 떨어져.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앞전에 찌 맞춤 방법에 대해서 섬광찌와 야성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성찌와 천수찌는 찌 맞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찌와 야성찌는 찌 맞춤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좀 번거로우시면, 섬광찌 같은 경우에는 이 찌탑 있죠. 찌 맞춤할 때 케미를 빼고 바늘을 빼고 수조에서 찌탑이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 절반이나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이 구간에다가 찌 맞춤을 해 놓으시고, 전자케미를 꽂고 바늘을 달면 아까처럼 천천히 가라앉았다 올라오는 찌 맞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복잡하신 분들은 섬광찌는 찌탑 전체 길이의 3분의 1 노출이나 케미 빼고 바늘을 빼고 챕이 다 결속한 상태에서 찌톱이 3분의 1,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나 혹은 절반 정도가 노출되게끔 맞추신 다음에 전자케미를 꼽으면 천천히 가라앉았다 올라오는 찌 맞춤으로 되고요. 야성찌 같은 경우에, 야성이나 천수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케미를 빼고 바늘을 빼고 채비는 다 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찌 보시면은 요 금색 테두리 있죠? 요 까만 거랑 요 금색 만나는 부분, 여기까지 노출되게끔 맞추신 다음에 전자케미와 바늘을 달면 정확히 케미 머리만 볼록 튀어나온 찌 맞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찌는 이 찌탑 전체 길이의 케미 하나 무게를 감당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찌탑을 벗어나서 몸통이랑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까지 올라와야,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케미를 달아야 정확히 수면에 내려가서 케미 머리만 볼록하고 튀어나온 정도가 되니까, 이 찌만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어가면 0점 찌맞춤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죠? 얘기하는 사람마다 찌맞춤의 기준이 다 다르고 0점 찌맞춤이 뭘까? 일단 붕어 낚시는 어떤 채비를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일단 않습니다. 예, 다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동일하고, 무슨 채비 종류가 다양해도 결과적으로 그 채비들을 하는 이유는요, 일반 낚시인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찌가 봉돌이 바닥에요, 이렇게 닿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채비가 닿다라고 했을 때 붕어가 목줄을 들고 위로 솟아야지 찌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붕어가 옆으로 흡입하는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뽕돌이 내려가려고 했던 그 힘을 수평 쪽으로 바꿔주고, 붕어가 바늘을 미끼를 물고 계속 오물고물하고 떠있고 움직이는 바늘이 붕어 입속에서 이탈만 빠지지만 않으면 찌는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채비는 수직 상승을 위한 찌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찌맞춤이든 어떤 분할 채비든 어떤 채비든 이 수평으로 잘 자빠져야지 붕어 쪽으로 잘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붕어 쪽으로 잘 쫓아가 줘야지만 붕어가 잡아당긴 거에 대한 이물감이 없이 지속적으로 먹이 추이를 할 수 있고, 붕어가 입에서 바늘을 뱉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먹이를 추이하면, 그때부터는 이 뽕돌이 중심축이 그쪽으로 붕어 쪽으로 이동하면 찌는 붕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연히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찌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찌맞춤과 어떤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잘 걸어서 잡아뜨리는, 혹은 붕어가 흡입한 쪽으로 1차적으로 봉돌이 잘 따라가게끔, 그래야 붕어가 잡아당긴 쪽으로 잘 따라가 줘야지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 먹이추이를 할 수 있으니까, 붕어 쪽으로 채비를 잘 옮기기 위한, 수평 이동을 원활하기 위한 채비 구조가 지금 현재 다양한 이런 낚시 채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비가 좋더라, 어떤 채비가 붕어가 잘 잡힌다,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거는 그냥 다 머릿속에서 잊으시고, 내가 어떤 채비를 운영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써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채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채비들이 보면 잘 들리기 위해서 채비를 구성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붕어가 흡입했을 때 얼만큼 이물감을 줄여줄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보면서 그나마 이물감이 적은 것 같은,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런 유동 채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뽕돌을 쓰시던 분할 채비를 쓰시던 어떤 채비를 쓰시던,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동동 채비를 쓰시던,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뽕돌 또한 무겁게 맞추면은 지면에 뽕돌이 지면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붕어가 먹이를 그쪽으로 끌었을 때 뽕돌이 바닥에 질질질 박히거나 부딪히면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가벼운 찌맞춤으로 그쪽을 잘 따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찌맞춤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찌 자중 얘기, 이 찌 무게가 가벼운 찌들은 무겁게 해서 그만큼의 대응을 하게끔 한다라는 것도 지금 설명드린 것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